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안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테리어는 과감하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이 보완되지 않더라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파베르 윤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공릉동에 있는 25평형 소형 평수 아파트 마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현장을 담당한 홈파베르 디자이너 제임스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 제이슨님과 현장 소장님께서 평수가 작은 소형 평수이다 보니까 이 평수 안에서 디자인과 수납,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니즈들을 다 챙겨 넣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레이아웃 고민이 필요했었는데, 이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그거 뭐예요? 요거 고객님께서 미남 디자이너 제임스와 그리고 제 캐리컬처를 직접 그리셔가지고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자랑하려고 같이 이렇게 오프닝을 찍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현관입니다. 기존 현관은 들어왔을 때 안방 욕실 문과 방들 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 앞에 보이는 문의 모양들도 다르고 위치들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깔끔한 느낌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들어왔을 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가벽을 설치를 했고요. 가벽을 설치하면서 여기 뒤에 있는 신발장의 사이즈를 한 칸 더 늘리면서 수납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이 현장이 1층이라는 점인데요. 1층에는 문 앞에도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집안이 훤히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벤치와 수납장과 조명을 활용해서 하나의 포인트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현재 이 좌측은 분전함이 숨어 있는 곳인데요. 이 공간을 거울도어로 만들어서 필요시에는 열고 닫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가기 전에는 옷 매무새를 확인하실 수 있게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좁아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프레임이 없는 중문을 사용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가벽이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역자로 일부분은 유리 파티션을 만들어주면서 개방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 이 나머지 공간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기 위해 저희가 철제로 화분을 짜드렸습니다. 이 벤치 또한 단순히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기역자로 신발장과 연결되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관련돼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거 해명 좀 해주십시오. 이 필름과 동일한 색상으로 커버 도장을 맡겨서 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리느라 조금 늦게 오고 있습니다. 마감 네. 중인 현장이니까 네. 너그러이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고, 저희가 거실과 주방 관련돼서 정말로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가 기존에는 확장이 안 되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확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자세히 보시면은 창이 빗각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다 롱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고객님께서는 대면형 주방을 꼭 원하셨어요. 근데 튀어나와 있는 이런 대각선 방향의 예쁘지 않는 집들은 저희가 일자로 많이 바꿔놓거든요. 그래야 집이 좀 안정돼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처음에는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계속 풀었는데, 아일랜드 사이즈도 안 나오고 이쪽 바깥쪽에 로스가 너무 많이 나서 여기는 저희가 이 대각선의 느낌을 살리면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을 같이 풀었어야 되는 게, 이쪽에 보가 지나가는데 이게 또 철거가 안 돼요. 또한 이 벽도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철거가 안 되는 내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을 해가면서 디자인을 잡았는데, 고객님의 대면형 아일랜드에 대한 니즈와 그 다음에 냉장고의 개수, 그리고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방의 수납과 주방에서의 동선들을 고려해가면서 잡은 사연이 많은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앞쪽으로는 저희 생각에는 테이블을 하나 딱 두고 거실에서는 소파가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고객님은 제일 사랑하는 시간과 제일 사랑하는 공간이 이 소파에서 식사도 하고 TV를 보면서 부부가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는 이제 소파가 크게 들어갈 예정이고 이쪽으로는 작은 테이블이 하나 위치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도 기존의 레이아웃을 보면은 수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로 저희가 최대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잡아드렸고, 설거지하면서 TV를 보는 요 느낌을 생각을 해서 개수대 위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가열대가 보통은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저희가 배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개수대가 가능하면 좀 안 보이는 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여기는 좀 뒤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식기세척기를 고객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 기둥 때문에 식기세척기가 싱크볼의 바로 옆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설거지를 하고 그릇들을 식기세척기에 넣을 때 바로 옆에 있지 않고 좀 거리가 있으면 그 사이에 물이 떨어지게 되고 바닥이 다 강마루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마루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바꾸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고려했던 사항은 고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요리할 때 TV를 보셔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이렇게 TV도 보이고 테이블과 가깝다는 점도 이쪽으로 위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열대 아일랜드를 받쳐주는 벽의 느낌으로 창문의 사이즈를 조절을 했고, 여기도 열 수 있는 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픽스 창으로 잡아줬던 이유가 여기서 이 바깥쪽에 있는 뷰를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에서 선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가 작으면서 조잡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하고자 이렇게 고정창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원래 처음 상담했던 안은 냉장고를 확장하는 발코니 쪽에 두고 뒷공간을 홈바로 활용을 하면서 샌드링 앤 오크그레이 필름의 느낌이 쭉 이어지는 느낌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을 진행을 해보니까 지금 저 장식장 있는 부분에 공간 사이즈가 안 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냉장고가 두 개가 들어왔을 때 이 가구도가 레놀릿 필름 색상으로 바뀌면 기존에 생각했던 느낌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기둥이랑 이 내려오는 내력벽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도 한 가지 이슈였었거든요. 저희의 의도 중에 하나가 천정이 기둥을 앞에서 바라봤을 때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되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 뒤에 들어갈 면적분의 필름을 천정으로 옮기면서 그런 느낌을 살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현장 상황 때문에 바꾸게 되기는 했는데, 결론은 고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 생각했던 안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부 쪽 바닥에는 메리 콘센트를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소파에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TV도 보시고 간혹 게임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HDMI 선까지 미리 같이 꼽아드렸습니다. 고객님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원했던 느낌 중에 하나가 어반스톤 필름의 질감이랑 샌드링 앤 오크그레이가 적절 비율이 섞인 게 어느 공간에서든 보이면 좋겠다라는 게 고객님 니즈셨고요.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적절하게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쪽 방문은 스텝도어로 만들면서 딱 문에만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일체감 있게 연출하기 위해 두 개 문이 히든도어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욕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욕실입니다. 욕실은 800에 800각 타일을 사용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매지 라인을 배치를 해봤고요. 특이사항 중 하나는 고객님께서 조종욕조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셨습니다. 이 욕실에 조종욕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세면대는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가 아닌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세면대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종욕조가 들어가면서도 너무 좋아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사이즈가 몇이에요? 가로가 38cm 짜리고요. 보통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세면대는 52cm 세면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면대 사이즈를 줄이면서 조종욕조와 이 세면대, 이 욕실 전체가 좀 조화로울 수 있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이 세탁기의 기존 위치는 거실 발코니 쪽에 애매했던 위치를 드레스룸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고요. 지금 이 공간을 보시면 바닥이 띄워져 있는데 이 아래 공간은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어가 거울 도어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벽면에 남는 공간들이 스타일러나 시스템 행거로 모두 채워질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이 필요했었는데 그 공간을 거울 도어로 대체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후에 다리미를 고객님께서 보관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 이 뒤쪽으로 수도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도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여기 레이아웃을 고객님에게 제안 드렸을 때 고객님께서 생각을 확 깨워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을 고객님에게 듣게 되었나요? 이 공용부 공간이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 안에 대형 아일랜드와 큰 소파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고객님과 저희가 의견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팅을 준비하면서 고객님을 설득을 시켜서 큰 테이블을 거실에 배치를 하고 방 쪽에서 TV를 볼 수
있게끔 짜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설득을 드렸었는데 고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안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테리어는 과감하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이 보완되지 않더라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사실은 자신감을 얻고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제안드리고 고객님이랑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집을 넓어 보이게끔 만들려다 보면은, 그리고 그런 비율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간혹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고객이 선호하는 그런 지점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기서 거실에 큰 소파는 절대 안 돼 했었는데 고객님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듣고 고객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드는 쪽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셨음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파베리 윤 선장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